48시간 내내 우리 영토를 감시한다고? 대한민국 아리랑 7호의 숨겨진 기술을 알고 나서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의 암호 체계는 기존 복호 알고리즘으로 절대 풀 수 없다.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 국제감시통합팀 책임자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우주 강국들이 경악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구축한 580억 달러 규모의 우주감시망, 유럽연합의 15개국 연합분석 시스템, 일본의 3만 명 기술진이 총동원됐지만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나? 일본 측 전문가는 당황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발사 48시간 만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감시망을 피한 게 아니라 감시망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과연 작은 한반도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조차 예상 못했던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에단 로엘입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의 공기는 특별했어요. 짙은 습기와 열대 토양의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발사대를 비추는 LED 조명들이 남미밤 하늘을 은은하게 가르고 있었죠. 저는 국제감시통합팀 책임자로서 이미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는 아리랑 7호 실시간 데이터 화면이 점등되고 있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관찰 업무라고 생각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의 위성 발사라. 중견 국가의 기술적 진보를 측정하는 일상적인 임무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한국 항우연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나 불안함. 대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둔 것 같은 침착함이 흘렀죠. 뭔가 다르네.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신호 분석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활성화되고 암호 파싱 시스템과 센서 로그들이 평소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일상적인 루틴처럼 보였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직전의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변화의 씨앗은 이미 심겨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하루가 제 인생과 우주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발사 준비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각국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메모장을 펼치고 한국 측의 발표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 측 광학탑재체 책임자인 류세아 박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30cm급 초고 해상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7호는 기존 위성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류 박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관측 체계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제 귀에 꽂혔어요. 우리는 이제 감시받는 나라가 아니라 감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미묘하게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해외 기술진들에게는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들렸겠지만 저에게는 뭔가 불편한 울림이 남았어요. 한국이 감시를 설계한다고? 제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 전략우주감시국의 감시 체계를 떠올리며 과연 한국이 이런 선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류 박사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일어날 모든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콘솔에서 첫 번째 암호 패킷 이상치가 포착되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발사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콘솔 화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의 초기 교신 신호 패턴이 기존에 알고 있던 국제 표준 포맷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거든요. 다시 파싱해보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시스템을 재가동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명확했죠. 디코딩 실패. 이상하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분석 도구들을 하나씩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도해도 같은 결과만 나왔어요.
한편 한국 항우연 연구진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고 최도연 박사는 오히려 작은 미소까지 지으며 동료와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왜 저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때 옆자리에 미국 측 분석관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스트 패킷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저는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시스템을 준비한 건 아닐까요? 발사대에서는 베가시 로켓의 최종 점검이 이어지고 있었고 카운트다운까지는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신호 불일치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파동의 전조라는 걸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어요. 카운트다운이 10초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 측 통신 콘솔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프로토콜 전환 완료라는 로그가 찍혔습니다. 뭐야? 지금 뭘 전환한 거지? 저는 당황하며 제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미국과 유럽의 모든 복호화 시스템이 일제히 오류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들이 콘솔 전체를 가득 메웠어요. 시스템 재부팅. 저는 급하게 수동 재시작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결과는 동일했어요. 모든 감시망이 같은 메시지만 반복했습니다. 신호 패턴 불일치 해독 불가. 바로 그때였어요. 5, 4, 3, 2, 1. 발사. 남미 새벽을 찍고 베가시의 거대한 화염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아리랑 7호를 품은 로켓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장관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메시지만 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발사의 성공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발사를 감시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향상시킨 게 아니라 우리 감시망의 기준 자체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3단 분리 직후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 분석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에단,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데이터 은폐야. 마크 에반스 부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을까요?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기술적 이유라고. 마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시망 회피 시도야. 그때 기아나 우주센터장 피에르 드몽이 중재에 나섰어요. 잠깐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한국 팀과 직접 대화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미국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편 한국 측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최도연 박사에게 상황을 물어봤을 때 그는 짧고 확신에 찬 답변만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대조적인 반응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행동이 과연 은폐인지 혁신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지? 관찰자이자 분석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감시 체계의 우월성이 의문시되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큰 소리로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리랑 7호의 최종 분리 신호가 잡히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아리랑 7호가 목표 고도인 578km로 접근하며 마지막 4단 엔진 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제 감시망은 여전히 암흑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국팀은 작은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확한 데이터만을 주고받으며 모든 단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완전히 예상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우주감시의 규칙이 깨져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발사 분석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임무가 기술 패권의 전환점을 목격하는 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 혼자서 말이죠. 메인 콘솔에서 보조 시스템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데이터를 조합해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해독 불가. 기존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진실을 파헤쳐야 해. 이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탐험자가 되어야 했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한 건 말이에요. 초기 교신 성공. 같은 시각 한국 서울 용산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안규백,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그리고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아리랑 7호의 궤도 진입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도연 박사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초기 교신 정상, 암호체계 완전 안정화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류세아 박사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궤도 확보 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국토 감시 능력과 재난 대응 역량을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30cm급 해상도로 포착 가능한 범위와 실시간 분석 체계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습니다. 태풍 경로 예측부터 산불 조기 감지, 심지어 불법 어선 감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배경훈 장관이 목소리에 감동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근간이 마련된 거군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주주권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이뤄낸 성과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기술적 도전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명감이 가득했어요. 은폐나 도발이 아닌 순수한 독립의지였죠. 그때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오늘을 우주주권 시대 개막의 날로 기록하겠습니다. 아리랑 7호의 성공적인 분리 이후 전 세계 기술안보 기관들이 연이어 비상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미국, EU, 일본, 이스라엘, 러시아 등 주요 감시국들이 긴급 분석에 돌입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나온 결론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한국의 암호체계는 기존 보코 알고리즘으로 절대 풀 수 없다. 이 결과는 각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미 요란했습니다. 한국 세계 감시 체계를 흔들다 신규 암호 패러다임의 등장 동아시아 기술 강국의 새로운 도전. 저는 국제화상회의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누구도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했어요. 독일의 분석관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표준과 완전히 다른 체계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일본 측 전문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나? 이스라엘 대표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니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라고. 저는 회의를 듣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기술을 완성한 거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란에 빠진 세계와 차분한 한국의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각국이 당황하는 동안 한국만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수를 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책임자들과 직접 대면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항우연 팀과의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다행히 그들이 응해줬어요. 화면 너머로 최도연 박사와 류세아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암호 체계가 가능한 건가요? 최도연 박사가 잠시 동료들과 시선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에단 씨, 우리는 감시망을 피한 게 아닙니다. 감시망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기준을 바꿨다고요? 기존 암호 체계는 해독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독 자체의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류세아 박사가 부연 설명했어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기존 체계에 적응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이건 혁신이네요.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에 도달했다는 희열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제 상관인 마크 에반스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내 초기 보고서가 언론에 흘러나갔어. 한국이 군사적 위협이라는 식으로 기사화됐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쓴 기술적 분석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된 거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최도연 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술적 혁신도 결국 정치적 위협으로 해석되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이해했다는 기쁨이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초기 분석이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기사화되었어요.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미국 감시망 회피한 위협적 기술 보유 아리랑 7호, 군사적 목적 의심받아. 기사 내용은 더욱 심각했어요. 제가 쓴 해독 불가라는 기술적 분석이 의도적 은폐로 둔갑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미국 전략우주감시국 내부의 강경파들이 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에단,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할 때야. 마크 에반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위협이 아니라 혁신이에요. 혁신이든 뭐든 우리가 감시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위협이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양심과 조직 명령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꼈어요. 시간이 갈수록 외부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한국 언론이 미국 보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위협 규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의도 없이 쓴 기술 분석의 일부가 정치적 무기가 되어 두 나라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망친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조직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가담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미국 전략우주감시국은 한국 기술을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보고서 작성을 강력히 추진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를 강화했습니다. 청와대는 성명서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저는 내부 회의에서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분석에는 확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위협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마크 에반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에단, 국익을 위해선 명확한 위협 규정이 필요해.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이 이 보고서를 쓰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조직에서는 방해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의 경력 명성,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실을 왜곡하도록 방조했구나.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발사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갈등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제 스마트폰에는 한국 측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협력의 기회를 놓쳐 안타깝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어요. 기술적 혁신을 목격하고 이해할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깊은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분석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초기 로그, 한국의 기술 데이터, 미국 내부 문건들. 모든 걸 다시 살펴보며 저는 절감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보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에르 드몽 센터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에단 아직도 여기 있군.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피에르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일한다는 건 때로 국가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하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닿았어요. 저는 결국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프레임을 정의하는 작업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위협이 아닌 국제협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암호 체계는 기존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감시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구조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며 저는 이 보고서를 직접 국제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직의 압박이 아니라 제 양심에 따라서 말이에요. 국제우주협력기구 IOUC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매우 민감한 회의였습니다. 미국 강경파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기존 국제협력 체계를 위협합니다. 투명성과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죠. 마크 에반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 국가들도 제재 조치 검토까지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암호 체계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기술을 협력 가능한 국제 표준에 진화된 형태로 재해석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감시망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감시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이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협력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협력이 필요합니다. IOUC 의장이 침묵을 깨뜨렸어요. 한국, 미국, EU 3자 협력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IOUC의 결정으로 한국, 미국, EU가 공동으로 지구 재난 환경 감시, 위성 연합체를 구성하는 단계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기술이 이 협력체의 핵심 기준으로 채택되었어요. 한국 연구진은 세계 기술진과 협력하여 새로운 관측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은 감시가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 협력의 시대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어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이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독자성과 국제적 신뢰가 함께 확보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기아나에서 그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마크 에반스까지도 한국 팀과의 기술 교류에 동의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꾼 거였습니다. 최도연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에단 씨 덕분에 진정한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일할 기회를 기대합니다. 류세아 박사도 화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위해 쓰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피에르 센터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에단, 자네가 진실을 지켜낸 덕분이야. 갈등이 협력으로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이제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협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구 상공 580km, 한반도 상공을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아리랑 7호.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구름을 가르며 지표를 촬영하고 한국 국토뿐 아니라 전 세계 재난 지역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에는 한국, 미국, EU 연구진이 함께 설계한 공동 분석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초월한 협력의 상징이 된 거죠. 서울 항우연에서는 연구진들이 모니터 앞에서 첫 공동 관측 데이터를 확인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최도연 박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군요. 류세아 박사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제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저는 기아나 우주센터 옥상에 혼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아리랑 7호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국 해냈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갈등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감시가 아닌 보호를, 의심이 아닌 신뢰를, 경쟁이 아닌 협력을 만들어낸 거죠. 차가운 남미의 밤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보람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아리랑 7호는 이제 우리 모두를 지켜보는 빛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의심을 넘어 신뢰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빛으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